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익의 심통부리기입니다. 한의학은 서양의학과는 학문적 배경이나 질병치료 접근 방식에 있어서도 여러모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일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단순히 머리 자체의 이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간 기능에, 때로는 소화 기능과 연관지어서 원인을 찾아냅니다. 우리 몸의 신체 부위가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서로서로 연관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병일수록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사고관입니다. 그런데 이는 정신의학적 치료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은 한 대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자와 엄마 이렇게 3대가 몸이 안 좋아서 내원한 경우입니다. 우선 칠순 때의 할아버지는 그동안 수차례 뇌출혈로 인해 중풍이 왔었습니다. 다행히 잘 극복은 됐지만 그래도 후유증으로 인지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치매 증상과 함께 폐기능 저하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역시 고령의 오랜 불면증과 어깨 통증으로 고생 중입니다. 또 손녀딸은 최근 들어 얼굴 근육을 실룩거리는 틱 증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유독 밤에 자다가 깨서 우는 적이 많아졌습니다. 직장맘인 엄마는 안 그래도 피곤한데 자다가 깨는 딸아이를 다시 다독이고 재우느라 하루에 잠을 2-3번 이상 깹니다. 피로가 누적되다 보니 감기가 잘 낫지도 않고 평소에도 혓바늘이 돋고 입안이 다 헐어버리길 반복됩니다. 자, 이처럼 할아버지의 초기 치매와 할머니의 불면증, 어깨 통증, 손녀의 틱 증상과 밤에 깨서 우는 야경증, 그리고 엄마의 만성 피로와 입안 점막의 염증까지 이 4사람의 증상은 한마디로 종합병동입니다. 할아버지는 신경과와 호흡기내과, 할머니는 정신과와 정형외과, 손녀는 소아과 또는 소아정신과, 엄마는 산부인과나 이비인후과 차원입니다. 그런데 각자 각각의 전문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어느 정도 받았는데도 왜 좀처럼 호전이 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4사람의 질병이 발생하는 데는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은 단순히 개개인의 몸의 증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와 심리적 문제에서부터 하나씩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자, 우선 맞벌이 엄마가 아픈 것은 아이 때문이겠죠. 밤에 잠을 못 자고 보채니 엄마가 숙면을 못 취하고 면역 능력이 떨어지니까 감기도 잘 안 낫고 입안 점막도 계속 헐어버리는 겁니다. 보약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약효를 제대로 보려면 계속 몸이 피곤해지는 환경적 원인도 함께 해소가 어느 정도 돼야겠죠. 그 환경적 원인은 1차적으로 아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갑자기 왜 밤에 잘 깨고 틱장애까지 온 것일까요? 그 원인을 찾는 것이 그 다음 수순이겠죠. 어린아이의 틱이 유발되는 것은 대부분 불안과 분노의 정서를 자아가 감당하기 힘든 정도로 반복되고 있을 때입니다. 밤에 자다가 깨서 울고 하는 야경증 역시 원인은 대부분 낮 동안에 불안에 반복 노출되기 때문에 잘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맞벌이라 낮 동안에는 하루 종일 아이가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지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동안
아이가 왜 불안을 많이 느끼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찾아야겠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치매 기운 때문에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목소리를 크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할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할머니는 매번 그를 쫓아가서 뒷수습을 해야 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할머니도 일거리가 끝이 없다 보니까 말투가 점점 짜증을 버럭 내듯이 말하게 됩니다. 할머니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 지쳤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겠죠. 할머니도 이미 고령입니다. 치매 기운이 있는 남편을 부양하랴, 손녀 양육까지 맡으랴, 자기 몸조차 마음대로 감당이 안 되는 나이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거죠. 이미 지쳐있는 할머니가 말 한마디를 해도 부드럽게 나오긴 어렵겠죠. 이런 것들이 어린 손녀가 있는 상황에서도 여과 없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이는 할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불안감이 높아진 겁니다. 어린 손녀가 볼 때 할머니는 마치 성난 마귀 할멈 같아 보이는 거죠. 이런 불안 심리가 신경학적인 변화를 거쳐 안면신경의 틱을 유발하게 된 겁니다. 또 낮 동안의 불안감이 밤에 자다가 깨서 보채는 야경증으로까지 이어진 거죠. 결국 이 네 사람의 질병의 핵심에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할머니가 중심인 거죠.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할머니가 이렇게 힘든 지경에 놓여 있는데도 젊은 부부 내외의 눈에는 그게 잘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왜일까요? 중풍과 치매 기운이 있는 할아버지의 건강에 보다 더 관심이 많이 갔던 거죠. 왜냐하면 할머니가 어깨 좀 아프고 잠 좀 못 자는 것보다는 중풍과 치매 증상을 보이는 할아버지의 병이 훨씬 더 위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 할아버지의 증상이 조금만 더 심해지면 입원이나 요양원으로 모셔야 하는 그런 준비를 하느라 촉각이 곤두서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정작 이 가정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할머니의 건강은 우선시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정작 응급을 다투는 건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인 거죠. 할머니의 건강이나 중심이 무너지니까 결국 할아버지도 제대로 챙겨주기 어려워지고 손녀딸도 어려움을 겪고 며느리 건강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가장 시급하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바로 할머니의 건강부터 챙기는 일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할머니는 자신이 감당기 버거운 일들을 터널의 끝이 언제인지도 모른 채 계속 반복해왔던 겁니다. 할머니가 불면증과 몸 여기저기 체력 저하 소견을 계속 호소하고 또한 수면제를 먹어도 별로 호전이 없는 상황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할머니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이 같은 부담스러운 환경으로부터 지친 자신을 조금이라도 보호하려고 하는 무의식이 있는 겁니다. 어깨라도 아파야 조금 일이라도 덜 하게 되고 잠을 못 자야 자신이 더욱 버거운 일을 덜 감당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할머니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 잔다는 현상을 통해서 주위 가족들에게 말이 아닌 몸으로 이미 자신이 너무 지쳤고 힘들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신체 언어를 단순히 신체 증상이나 고령에 의한 질병으로만 넘겨버리다 보니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나머지 가족들까지도 점점 더 힘든 지경에 놓이게 된 겁니다. 결국 이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두 힘들어진 것은 할머니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이 쏠리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겁니다. 무엇보다 할머니의 건강을 추스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한 앞으로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환경 변화가 시급했던 거죠. 할머니는 차마 남편의 병수발을 더 이상 못하겠다라거나 하기 싫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이죠. 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내외한테
그런 말을 차마 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할머니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혼자 감당하도록 맡겨두면은 더욱 상황은 악화되고 나머지 가족들도 연쇄적으로 아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들이 함께 거들거나 맞벌이로 이마저 힘들다면은 도우미를 고용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할머니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조금 여유를 찾으면 할아버지한테도 덜 짜증을 내게 되고 그로 손녀도 불안을 덜 느끼게 되죠. 그래서 틱 증상도 잘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밤에 잠을 잘 자게 되면서 엄마의 만성 피로와 입안이 흐는 것도 회복될 수 있었죠. 만약 아이의 틱 증상은 틱 증상대로 따로 약물 치료만 하고 할머니의 불면증은 수면제만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어떨까요? 할머니가 매일같이 직면해야 하는 깝깝하고 버거운 현실은 그대로 놔둔 채 어깨 근육에 침만 놔준다고 할머니 어깨가 좋아질까요? 어깨 혹은 손발이 만성적으로 아프고 혹은 갑작스러운 마비가 오는데 신체적인 원인은 딱히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현실 회피라는 무의식이 존재하는 겁니다. 즉, 자신이 내일 아침 눈을 딱 떴을 때 결코 반갑지 않은 짐스러운 하루 일과만이 기다리고 있다면 자신의 몸이 어딘가라도 아파버리고 싶은 본능적인 무의식입니다. 특히 팔다리가 아프다는 것은 내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나 주변에 알리려고 하는 무의식이 있는 거죠. 자신의 직무와 역할로부터 피난을 통해서 위험과 고통에 빠진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체의학적인 접근만 해서는 좀처럼 잘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이 가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의 신체만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이 적응하고 견딜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까지 함께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같은 문제는 오늘 언급한 가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집집마다 노인분들이나 아프신 분들이 계신 상황에서 그를 간병하거나 육아를 담당하는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들도 이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 환경적으로 개선되지 못할 때 이처럼 온 가족이 연쇄적으로 다 같이 아파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신체의학적으로만 자꾸 접근하면 각각의 신체 증상만 쫓아다니면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적인 어려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를 수정해서 환경 적응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재마 선생은 자식이 어릴 때는 성정이 편벽되어 병이 되기 쉬우니 어진 어미가 마땅히 보호해야 한다. 또한 노년에는 효성스럽게 뜻을 받드는 자손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 가정에 현명하고 어진 지아비와 지어미가 없으면 온 가족이 병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가족의 사례와 딱 맞는 말이죠. 한 사람의 신체적 질병을 단순히 해당 부위의 신체 이상으로만 보지 않는 겁니다. 상당수의 신체적 질병 또한 정신적 치우침과 한계가 누적되어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아울러 이러한 몸과 마음의 한계는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처럼 긴밀하게 연관된 대상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반드시 전체적인 환경적인 원인 또한 살펴보는 것이 현명한 태도이겠죠.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